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달러 환율 보려해서 우리 원화가 4원 60점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원 60점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국면이 연출됐고, 또 기관도 뭐 자연스럽게 어제 뭐 아시겠지만 윈도 드레싱을 하고 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뭐 어제 엊그제들 보시면은 월말이고 월말이다 보니까 윈도 드레싱을 통해 가지고 펀드의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연기금이고 투신이고 이런 쪽에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베이시스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일 때 외국인들은 매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 났는데 이쪽 거래소는 31%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고, 또 변동성이 심해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변동성이란 의미는 워낙 이 출렁거림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출렁거림이 심할 때 일반인들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를 일반인들이 못하는, 소위 말하는 프로의 장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흔들어대고, 또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 그리고 시세의 편차가 심하고, 또 뉴스에 따라서 워낙 움직임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지금 초순이잖아요. 오늘이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9월 달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매일 또는 뭐 그냥 가끔씩 종목을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뭐 우리 설 부대표, 설 박사가 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바닥,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량 터지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이쪽 고점 쪽에서 외국인들 또는 연기금이, 요때 연기금이 좀 매집을 하고 잠시 풀어졌다가 지금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얀마에 관련돼 가지고 가스전 문제가 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 쪽에서 이쪽에 자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모터, 모터 코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터 코어. 그래서 이제 이게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서서히 AI 또는 전기차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기차 쪽 모터 코어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팜오일 관련해서 또 ESG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아마 요 정도 수준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뭐 수소전료, 또 수소전지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방이 뭐 여러 번 얘기하는데 시황만 설명하고 종목을 자꾸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끔 좋은 종목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벼운 종목 하나 약간 뭐 무겁지만은 안정성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9월이죠. 오늘이 9월 2일이라 9월달 장세에 대해서 아마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상당히 어렵죠. 예, 시장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조정이 짧으면서 올라가고요. 올해만 해도 34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그래서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미국의 ETF라든지 뭐 지수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그쪽이 좀 지금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과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거죠. 예, 차별화라는 거예요. 차별화. 요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 이게 굉장히 차별화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시겠지만 상업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요. 또 얘가 유상증자하면 얘도 유상증자하고 얘가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투자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더라도 트로이카라고 그랬죠. 은행, 건설, 증권주를 사면 그냥 돈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돈을 벌어가지고 꽤 생활을 잘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황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기본이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간다고 그래서 그 밑에 종목 사는 이런 거는 쌍팔년도. 이 트로이카주에 대한 투자는 정확하게 말해서 83년도에서 89년도 사이까지 투자를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같은 증권주, 같은 은행주, 건설주도 이 투자하는 모양들이 굉장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밥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든 겁니다.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만 해도 그냥 야 조은행 사 그러면은 그게 안 사져요. 그러면 상업은행 사, 신탁은행 사 이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수익도 좋았고 맨날 상한가 치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한가가 뭐 4%,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투자하기가. 근데 지금은 다 틀려요. 뭐 KB금융과 신한금융과 또 증권주도 다 틀려요. 그 투자하는 스타일이나 CEO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고 또 다른 개별 종목은 뭐 더 심하죠. 엄청나게 심합니다. 개별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그 종목을 이렇게 콕 찍어서 알지 못하면은 지금은 투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차별화의 시작이고 종목마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종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이걸 또 사면 먹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국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경기 회복과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경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됐는데 지금부터 과연 경기 회복이 빨라질 거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경제 성장률은 3%대고요. 심지어는 민간 쪽에서 얘기하는 건 2%대라는 거예요. 예. 잠재 성장률이 2%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을 보라는 거죠. 예. 시장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무슨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죠. 기저효과로 인해서 높아졌는데 올해는 옆으로 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는 주식의 얼굴이구나. 그럼 경기를 보면 주식은 보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다가 약간 눕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기 순환치나 예상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성장 국면을 회귀한다는 측이죠. 우리는 이미 생산 가능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1, 3.0, 2.0으로 자꾸 저성장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차별성이라는 이 내용이 이 성장의 차별성이라는 이 화두가 증권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광범위하게 올라왔다. 올해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종합지수가.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장의 차별성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설비 투자를 지속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전통 경기 업종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차별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달러 강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연출되고 있으면서 달러가 강세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머징 마켓이 있고요.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는 뭐예요?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이머징 마켓의 한머니성 자금, 롱텀 캐피탈이 있고 한머니성 자금이 있는데 물론 롱텀 캐피탈도 약간 움직이겠지만 롱텀 캐피탈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한머니성 자금이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8조 원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하게 나오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 선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 스탠스가 연출되고 있고 백신, 요새는 나라의 정책의 첫 번째도 백신, 두 번째도 백신, 세 번째도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갖고 있으면은 결론은 이게 퍼지더라도 집단 면역이 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걸린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사망률이 거의 감기 수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을 맞게 하면은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국으로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미국 시장은 더더욱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경제의 디지털화하고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1930년대 공황이 오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가 오고 나서 기존의 뭐 트로이카다, 뭐 예를 들어 건설, 증권, 은행 주식이었었는데 확 바뀌었죠. IMF 이후 뭘로 바뀌었어요? 인터넷, 테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즉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물론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위기 후에 이렇게 위기가 봉착되고 난 다음에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 메가 트렌드가 변할 때 항상 부자들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이후 여기에 거지된 사람들로 많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기존의 상품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망했지만 뉴 패러다임 쪽에 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쪽,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등 인터넷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테크 기업들이 신흥 부자로 탄생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식시장에서도 과거 트로이카주에서 건설, 은행, 증권주에 대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밀레니엄 세대가 나타나면서 테크주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금융 부자들을 만들어내는 세대가 연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경제의 디지털화와 ESG 경영을 통해서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얘기하지만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종목,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년마다 오고 있어요. 뭐냐면 왕장사죠. 왕을 뽑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 왕에 따라서 이 왕장사를 잘하면은요, 항상 돈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 때 보시면 여부리가 왕장사를 했죠. 왕장사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농사를 지으면 2배, 뭐 농업을 지면 4배, 5배, 왕장사는 100배, 200배의 수익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장사가 연출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9월 달에 또 다른 쪽도 보시면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을 코스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9월 달은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변동성이 9월 달은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 내에서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하지만 깡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깡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흔들리는 속에서 내 마음은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시장에 따라서 그냥 요동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많아졌습니다.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3,100포인트 이상에서 50조의 자금이 몰려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시겠지만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종합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3,100포인트에서 50조가 왔는데 뭐 먹어봐자 찔끔 손해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조의 자금이 지금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친 마음 속에서 투자 심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 심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이 생각하고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을 치는 이런 양상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초과 3칸 다 태우는 그런 투자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왜?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시면은요, 이 3,100포인트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은 3,100포인트에서 투자했지만, 돈을 쉽게 벌을 거라고 그랬지만은, 결론이 이렇게 폭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폭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급해지고 있어요. 급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돈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헤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겨내면 이 변동성을 이겨내면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왔지만은 이 흔들림이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이 프로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나에게 부자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활주로가 길면 길수록 상승폭이 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고 앞으로 시장은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부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두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니 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경제,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수소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위원회에서 지금 직속기관 또는 회의를 열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9월 7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돼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탄소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것도 있지만 탄소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지금
엔진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세금으로 3조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몇만 대를 팔았을 때, 1000만 대 팔았을 때 세금을 3조 원 내는데, 이 지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거냐 이거죠. 예, 포스코? 예, 좋죠. 예, 좋은데 고루를 떼 가지고 뭘 떼니까 연탄 떼죠. 예, 연탄 떼고 막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습니다. 그 탄소 때문에 탄소세를 낸다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내고 보면은 별로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의 개편 작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또 종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기존의 관점과 좀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고했고,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기업들에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든지 나쁜 기업들은 이건 작살납니다. 그런데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걸 용서하죠.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나면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런 정리작업 절차가 연출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 정중동에 움직이지만은 종목들은 종목의 선택과 정책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 그래서 변화가 됐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종목은 뭐냐? 이제부터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봐야 되는 시기다. 예, 기업의 내재 가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탄생될 왕들의 정책과 일맥상통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말씀하시니 이쪽과 관련된 정책을 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느냐,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 또는 여기에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있고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이냐 라는 거를 일단 생각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왕들의 장사가 연출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지만 몇 개월 지나면 대통령은 당선된다.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 속에서 유일무이한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은 바로 다음 정권의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 수밖에 없고, 왕장사를 통해서 텐버거 종목들이 항상 나타났다. 정권 초기에 왕들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산업이 연출됐다. 즉 이명박 때 뭐가 있었느냐, 4대강 때 관련돼서 종목이 40배 올랐습니다. 김대중 때가 뭐가 올랐어요? 인터넷 테크주가 100배씩 올랐습니다. 박근혜 뭐가 있었어요? 창조경제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몇 배 올랐어요? 40배 올랐습니다. 문죄인 뭐가 올랐어요? 대북주 40배 올랐죠? 예, 우리 기술 투자.
정권과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40배씩 올랐습니다. 대장주가. 그러면은 지금 왕장사를 할 때다. 이런 거예요. 왕장사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대통령의 머리다. 대통령의 일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매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하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집할 때 나를 부유케 하리라. 나를 부자로 만들리라. 이런 기회는 5년마다 온다. 5년마다. 5년마다 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장 훌륭한 종목을 매집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집하라. 그래서 기존의 관점과 사고가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 종합지수의 움직임과 연관되고 특히 9월달은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추석과 관련된 정책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요동치는 이 장세에서 나를 부자로 만드는 이런 훌륭한 종목을 매집하라. 매집하는 자에게 승리한다. 라는 거고요.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한번 매집하면 뭐 진돗개처럼 놓지를 않아요. 풍산개처럼 놓지 않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항상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매집하고 오늘부로 5천만 원으로 1억 1천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신데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셔가지고 질렀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매집 종목을 샀습니다. 짧고 굵게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매집하면 그런 거죠. 또 이 문찬이가 한번 찍으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게 철칙이죠. 철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집을 하는 종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뉴 패러다임에 있는 종목을 하나 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경고성을 날리고 또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런 분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놓고 있습니다.